잠깐만의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제발 부탁이야. 숙제 안 했는데 클릭이 안 했네. 반밖에 안 했다고? 아 근데 사실 숙제는 안 했지만 테스트를 좀 잘 봤다. 그러면 조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잘 봤다 기준이 자 봐봐. 숙제를 잘했는데 테스트를 못 본 것과 숙제를 이제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본 것, 내 입장에서는 뭐가 더 불안할까? 아니죠. 전자가 훨씬 불안하죠. 숙제를 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막 조지는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새끼 숙제를 제대로 한 게 맞나? 막 숙제 막 다 동그라미 개 많아. 근데 시험은 막 우수수수 막 이래.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거보다는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력으로 풀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고 내가 답지와 문제를 함께 풀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무지성으로 베꼈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제 답지를 들여다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짧지 않았나. 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anyway, 응? 뭐 그게 맞죠. 아이 씨발 숙제도 하고 하면 되잖아. 그냥 뭘 또 뭐 낚이는 개뿔이나. 자, 그러니까 뭐 미적분 나도 사탐하는 그 그래? 고통이 있어. 왜 모르겠지. 그게 뭐 고통이야. 다들 맞아볼까? 18번이 이제 아까 그겁니다. 극속값만 갖는 아까 인수분해, 미분해서 인수분해하는 얘도 똑같이 미분해서 인수분해하는 문제 아니니? 18번도? 맞아요. 그지? 똑같지. 응. 18번 해갖고 그럼 1번 이 플러스 응? 그래서 틀려 넘어갑니다. 틀린 이유가 1을 대입해야 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데 1을 대입해가지고 허허허. 자 26번 봅시다. 자 QR이 있으면 그다음 찍어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자기는 이걸 봤는데도 모르겠다. 끝나고 나와서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얼마든지 그거는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뭐 예를 들면 봤는데 영상이 화질이 뭐 너무 구려요. 뭐 선생님이 뭐 설명을 했는데 뭐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f x 플러스 y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f x 더하기 y 지겹게 나오고 얘는 수투 뭐 미적분 가리지 않고 잘 나옵니다. 그리고 단원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얘는 도함수 파트에서도 나오고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도 나오고 적분 파트마저도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f'0은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양변에다가 일단은 xy에 0을 대입할 수 있나 쓱 보고 대입할 수 있으니까 대입해서 f0은 0부터 써줄게요. 자, 이 유형 진짜 지겹다. 아마 이걸 풀 줄 아는 애들은 아 저걸 씨발 아직도 못 푸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수업 때 내가 졸라 많이 풀었거든. 자, 잘 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이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란 말이야. 요 h 자리에 이제 그러니까 y 자리에 h를 넣어서 갖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한다고. 그러면 뭐가 나오겠니? f h 남고 x h 남고 x 더하기 h 남고 이런 식이 되거든. 그럼 너도 h 각각을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극한을 따로 준다고 이렇게. 자, 근데 요거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 뭐였냐면 f' 0이었고 이 부분은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어차피 0이잖아. x 곱하기 x는 x제곱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끝났죠. 도함수 자체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4 더하기 x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 f'x는 x제곱 마이너스 4 요게 되면서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b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도함수가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실근을 갖죠.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부호 변화가 있죠. 각각 얘네가 a, b라는 거지. 제곱해서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자 28번은 무슨 문제냐면 요 a 값이 0보다 클 때와 a 값이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의 그래프를 개형을 나눠서 그리는 문제입니다. 얘도 이제 QR이 있지만 하나 정도는 해줄게. 2024년 버전으로 새롭게 하겠습니다. 자, fx는 주로 옛병서보다는 새병서가 잘 푸는 경향이 있는데 가끔 옛병서가 잘 풀 때가 있어. 내가 푸는데 나 헤매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작년에 풀었더라고. 그랬겠지 수업을 했으니까. 근데
작년에 예병선 어떻게 풀었지 이거를? 막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으니까. 자, 구병서가 자, 잘못했다고. 아니 보통은 패치를 거쳐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꼭 진화가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어느 순간에는 진화와 노화의 경계에 있겠죠.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의 팁인데 너네가 이거를 봐. 실전이라면 나는 무조건 A가 음수인 것부터 해요. 자, 왜 그러냐면 너네가 항상 출제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이라는 걸 해봐. 니네가 문제를 냈어. 근데 이게 애들이 보통은 뭐라고 생각하겠니? A가 케이스를 나눌 때 당연히 A가 양수인 거를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A가 양수인 것으로 문제를 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잘 안 들어요. 출제자는 약간 사실 음수지롱 약간 이런 느낌의 그게 있거든. 문제를 나도 내봐서 알아. 근데 그러니 너네는 거꾸로 씨발 음수겠지. 이러면서 이제 음수인 걸 먼저 하시면 얻어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아주 쉬운 문제인 경우에는 그냥 양수인 경우가 많지만 딱 봐도 아주 쉽지 않아. 그러면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개형이 다르다면 음수인 것을 먼저 판단하는 것도 경험상 좀 아다리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A가 양수인 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양수면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근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0 뿔마 루트 3 이런 식으로 0보다 커나 같은 부분만 그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고 너가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역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0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에서 가져요. 근데 약간 뒤집어져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지? 근데 이렇게 붙인다고 이렇게 슝.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때는 이렇게 생겼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극대값이 정확하게 5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프가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 보시다시피 0에서 극대를 갖고 그때 극대값은 5가 될 수가 없죠. 극대값은 0이 나옵니다. 즉 A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A는 사실은 음수였고 음수니까 그래프를 뒤집어서 그린다고. 일단 요 양수로 그렸던 요거 있잖아. 얘를 뒤집어 일단 이렇게. 그리고 0보다 큰 부분만 일단 잘라서 쓰자. 이게 맞나? 맞죠.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상하지 않니? 맞구나. 극대값이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음수니까 그러면 얘 자체가 원래 인수분해를 하면 도함수 입장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a가 만약에 음수지?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요. 0보다 작죠 사실은. 그지? 즉 얘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라고. 즉 이렇게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 생겼어요.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그냥 연결하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즉 극대값이 이런 데가 극대가 나옵니다. 너가 루트 3이었고 비율 관계상 1이긴 한데 미분에서 1인 걸 찾으셔도 되고요. 미분에서 사실은 요 함수에다가 1 들어간 게 5가 나온다. 이렇게 A 값이 바로 나오죠. 음수인 아마 마이너스 2분의 5인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주목 같은 문제 두 개 넣어주겠다고 하신 게 39번 맞죠?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39번 아니겠니? 39번 맛있죠. 39번이 정확히 어떤 문제였냐면 6문과 7문과 13번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의 13번이었어요. 13번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 왜? 막 기라성 같은 애들이 많아요. 15, 22, 29, 30. 근데 13이 제일 어렵다고? 이런 시험이 이때 나왔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다소 이제 까다롭습니다. 해볼게요. 자, fx는 일단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이고요. 위아래다 0을 넣어보니까 일단은 연속이다. 그지? 연속이고 마일까지는 감소. 마일부터는 다시 증가. 증가 감소가 바뀌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경계가 어디에 있냐면 x가 0보다 작은 위쪽 함수의 일부예요. 즉 f' 위에다가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들어간 게
0이 되겠구나. 거기서 A, B의 관계식이 첫 번째로 나왔을 겁니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구해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A, B의 관계식이 뭐가 나오니? 뭐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아니야. 그게 아니라 A, B의 관계식이 뭐가 나오냐고. 이거 미분해서 마이를 갖다 띡 넣으면 0 나와야 되거든. b는 2a 마이너스 1.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일단 보세요. 너가 이렇게 되고 이 문제는 이 경계를 가질 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게끔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도함수를 구합시다.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yg 마이너스 b.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너는 x제곱 2ax 마이너스 b.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응? 있어요, 여기. 자. 미안. 자. 근데 마일까지 감소하고 그 이후에 마일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부호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이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서는 감소를 해서 마이너스고 이쪽에 뭔가 플러스로 가다가 대충 이쯤에 0이 있고 0을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요 함수를 따라가면서 너가 0 이후에는 0보다는 크거나 같게끔 하는 약간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를 넣어서 0이 된다를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넣어보시면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는 0이 나옵니다. 그래서 b는 2a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나오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0을 내가 대입을 했어.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니?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음수지만 마일부터 0 사이에서는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돼요. 즉 0을 대입했을 때는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는 좀 크거나 적어도 같아야 되겠지. 그지?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 볼 건데 얘는 이제 2차 함수 이렇게 생겨서 너가 0보다 커나 같은 범위에서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니까 역시 커나 같다 0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그러면 요거를 b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b는 2a-1이니까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나? x제곱 여기 2ax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커나 같다 0 이렇게 된다고. 그죠? 이런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범위에서 만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한 a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을 쓰기보다는 a를 넘겨서 그렇죠. a와 관련된 요소를 넘겨서 식의 구조적인 변형을 하고 관찰을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x제곱 더하기 1이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a로 묶을게요. x 빼기 1인가? 자,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a이고 정점이 1,0이 됩니다. 그리고 0보다 커나 같은 부분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1,0이 뭐 이쪽 어딘가 있겠죠. 그럼 조금만 축을 밑으로 조금만 올릴게요. 자, 1,0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직선이 더 아래에 있으려면 여기부터 최대 언제까지냐면 접할 때까지입니다. 맞아요? 얘부터 얘까지야. 맞아? 요 사이에 있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2a의 범위가. 즉 요때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요때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요거랑 요거 기울기 구하라는 소리야. 내 말은. 이거 얼마게? 얼마더라? 얼마인지 기억 안 나나? 자, 요때가 일단은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얼마죠? 이쪽 그으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높이가 얼마예요? 이럴 때가? 2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차이 함수? 정말 그때 수업한 보람이 정말 없네요. 자, 차이 함수. 자, 여기 2 물음표. 이런 상황이야 지금. 얼마야? 얼마라고 했어? 루트 2라고 그랬지, 그지? 자, 이 좌표는 누구냐면 1 더하기 루트 2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그때 촬영했나? 촬영 안 한 것 같은데. 촬영 안 했지? 아씨. 죄송.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그냥 판별식 써도 돼. 판별식 써도 되는데 요거 쓰면 좀 쉬워요. 자, 1 더하기 루트 2에서의 기울기고 요거 미분하시면 그냥 2x잖아. 즉 요거 기울기가 2 더하기 2 루트 2예요. 2 더하기 2 루트 2. 자, 보시다시피 우리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a였고요. 2 더하기 2 루트 2. 그리고 요거까지. 뭐야?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0이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얘랑 똑같이 나오네요. 됐나요? 넘어가 그래가 났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일단 자, 이렇게 나오는데 구하고 싶은 거는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의 차이죠. a 더하기 b는 여기다가 a를 더하는 거니까 3a 플러스 b입니다. 아니 3a 플러스 빼기 1이에요. 3a 빼기 1. 이렇게. 범위는 이렇게. 굳이 다 대입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너에서 너를 빼고 3을 곱하면 되겠죠. 그지? 무슨 얘기냐면 최대 최소라는 거를 지금 원래는 이거를 각각을 범위를 한 다음에 다 3배를 하고 다 마이너스 1씩 할 건데 걔네를 서로 뺄 거잖아. 차이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차이는 다 같이 마이너스 1이 돼도 달라지진 않아요. 요 차이가 있는데 3배를 하면 차이는 3배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요 3배만 하시면 됩니다. 너 빼기 너 곱하기 3 끝. 안 어렵죠? 자. 이게 함수의 그 증가함수와 관련해서 최근에 출제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원에서. 증가함수만 가지고 출제한 문제가 많지가 않거든.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도 필요가 없죠. 그죠? 40번. 아마 여러분이 내신 때 이제 학교 프린트 나오는 학교는 거의 요게 있을 거예요. 자, fx에 대해서 0부터 무한히 정의된 함수 gx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0부터 무한대까지 미분 가능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10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네. g2분의 21이니까 f2분의 21이 0이죠. f2분의 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에서 접선을 그었고 0이 아닌 접선이 딱 하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자, gx는 일단은 그래프 개형 자체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x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 이후에 뭘 갖다가 연결을 하셔야 되냐면 3차 함수 fx를 연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2분의 21,0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2분의 21은 약 10점, 정확히 10.5니까 한 요 정도를 지나간다고 칠게요.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서 접하는 3차 함수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일단은 여기서 미분이 가능한 fx는 fx를 내가 이렇게 그리면 요 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너거나 너 혹은 fx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단 말이야. 너거나 너겠지, 그지? 자, 출제자의 의도상 어느 쪽이다? 이거야. 역시 이거였어. 어김없이 이겁니다. 왜 그럴까? 이걸로 해볼까? 자, 너네가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겠니? 이렇게. 이거겠어? 여기 지나겠니? 안 지나지. 그러니까 요거면 무조건 누구야? 여기지. 그지? 이렇게 그려준다고.
또 아닌 것도 해줘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너는 먹어야 되니까. 자, 졸라 똥이죠. 양수인 것뿐만 아니라 음수인 것도 나오죠. 접선이. 그지? 그래서 접선이 마이너스 2, 0에서 이제 그을 건데 기울기가 0이 아닌 접선이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면 요것도 있지만 얘도 있잖아. 얘도 있고 총 접선이 3개인데 0이 아닌 거는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아니라 요건데 그 중에서도 역시 이 점이겠니? 이 점이겠니? 당연히 얘예요. 그지? 왜냐면 얘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길 지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겁니다. 사실 우리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물론 이것의 높낮이는 달라질 수 있겠지. 그지? 실수배함에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은 게 접선이 오직 하나밖에 없대.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 2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다는 건 무슨 얘기야? 얘는 어차피 접선이 정해져 있잖아. 그지? 이 접선은 필연적으로 존재해. 그러니 이 접선이 유일한 접선이 되기 위해선 이 오른쪽 부분의 fx가 충분히 높아서 너랑 다시 접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공통 접선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찾아졌으면 거의 끝났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요거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거? 너랑 너랑 접한다. 어떻게 그래? 니랑 니랑 접한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여기를 뭐라고 나? t라고 넣을까?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직선은 m x 플러스 2. 얘는 여기 나와 있는 x 3승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16x. 자, 이게 가능하거든. 그럼 접선을 그었고요. 너랑 너랑 t라는 점에서의 요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그냥 연립을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실은 t값이 몇 개가 나올까? 이거 서로 연립하면 몇 개 나오디? 해보니까 해볼게. m t를 넣었어. t 플러스 2. 이거는 마무리 연산까지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이거랑 너는 저거 미분한 자, 요거랑 이 둘을 서로 연립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밑에다가 t 플러스 1을 곱해서 위아래를 서로 더해주는, 서로 빼주는 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너가 곧 너죠. 그러니까 저거 그냥 저걸로 다시 전개해서 쓸게요. 요즘 출제의 흐름 자체가 여러분이 그냥 넉넉하게 연산이 나오게끔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상황은 파악하기 쉽게 마지막 연산을 좀 번거롭게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자꾸자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보셔야 돼요. 너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0인가? 자, t 1차항의 개수는 여기 16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16이죠.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32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3차식이지.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분명히 실근이 정확히 몇 개가 나오냐면 누가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냐. 일단은 4가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원래 함수가 누구야?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긴 애거든. 이렇게. 그럼 접선이 요것도 있고 얘도 있고 정확히 말하면 요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얘랑 이렇게 접하는 애. 뭔 말인지 얘가? 즉 접점도 3개, 접선도 3개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뭘 고르면 되는 거야? t값 중에서도 하나, 둘, 3개 중에서 양수이면서 4보다는 작은 거를 고르면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제발 t는 1이어라 대입해 봐야지. 9. 어림도 없죠? 아닌가? 맞나? 딱 맞죠? 따단. 왜 6이니까 3 더하기 6은 9. 어제 인수분해 되게 나와.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경험상 대충 1이나 2 정도겠지. 저 근처 아니 봐봐. 야 여기 4지. 야 이거 비율관계상 여기 얼마니? 얼마야? 여기 0이잖아. 0이고 4인데 어떻게 여기가 2니 친구야. 몇 대 몇이야? 1대 2니까 얼마야? 3분의 4야. 1대 2야.
야, 이거보다 작은 거 상식적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시험에 출제했을 것 같은 수 당연히 1이라니까. 아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너 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자, 어쨌거나 t가 1인 걸 찾았어요. 난 접선을 찾았다고. 그럼 이제 t가 1인 걸 찾았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자,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하자. 3m 1 대입하니까 얼마나? 9 나오나? 이렇게 나오지, 그지? m은 3 나오죠. 즉, 요 직선의 방정식은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이에요. 근데 요 그래프랑도 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있지, 요거. 근데 거기서 우리는 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현재 모르지만 4에서 접하고 2분의 21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것을 안다고. 즉, 요 fx라는 함수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항 난 그냥 k라고 잡고 x 빼기 4의 제곱 x 빼기 2분의 21. 자, 마무리는 뭘로 하겠니? 요거 접점을 또 잡아야지. t라고 놨으니까 이번에는 s라고 놓을게요. 위아래다가 s 넣고 같다. 위아래 미분해서 s 넣고 같다. 인수분해 끝. 이렇게. 재밌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 근데 개념이 엄청 어렵지 않잖아. 상황을 파악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잖아. 그 대신 이런 부분을 찾는 것이 되게 귀찮거든. 이거 대충 했는데 막 t 3개 나오고 이거 막 인수분해하고 이런 부분들의 시간이 되게 소요가 오래가 된다고. 오래 걸린다고. 너네가 이제 문제 실제 풀어보면. 자, 잠시 쉬었다가 진도 오늘 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고 싶다고? 뭘 하고 싶다고? 농구. 대학 가서 하세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데가 먼저 아닐까? 시험 딱 끝나고 달려가가지고 이제 애들이 시험 끝나면 그때는 PC방에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막 애들이 막 뭐 자전거 있는 애들 막 먼저 막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막 뭐 다섯 자리 뭐 있는데 막 찾고 막 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열심히 조단링 하나 주워 보겠다고, 윈드포스 주워 보겠다고 열심히 몬스터를 잡았죠. 응? 게임? 나는 게임 많이 했지. 응. 서양대 개새끼야. 어? 뭐 여러분 입장에선 비슷한 느낌이겠죠, 사실. 대충 비슷하긴 해. 카이스트가 사람이 더 많아요. 약간 인식으로 치면 휘문이나 중동이나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지? 자, 나한테 한 소리인가?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크게 두 가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할 건데. 오늘 친해지나요? 당연한 소리를 해. 어? 안 처음 한번 갈게요. 함수의 오늘은 최대 최소. 개형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최대 최소 장고등식.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함수의 개형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 자, 함수의 개형 두 가지를 할 건데 3차 함수, 4차 함수죠. 둘 중에서 3차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출제율 자체가 훨씬 더 높습니다. 체감상 비율은 한 7대3, 뭐 많게는 8대2 정도로 3차 함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프의 개형을 본다는 거는 우리가 수투에서는 두 가지만 봅니다. 증감, 그 다음에 극대극소. 이 두 가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3차 함수 fx가 있다고 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편의상 양수인 함수를 기준으로 하면 f'x라는 도함수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개형은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이 도함수의 부호가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히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f'x와 x축의 관계를 가지고 함수의 개형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의 개형은 다시 도함수와 x축의 관계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같을 때, 클 때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에 맞춰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보조선 하나 잡아주시고 자, 증가하다 증가하지 그지? 근데 요때가 f'x가 가장 작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다는 얘기고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져요. 이렇게 다시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f'x들은 다 선대칭인데 너에 따른 3차 함수 fx는 다 점대칭을 가지게 됩니다. 너의 대칭축 위에 만나는 요 x좌표,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얘도 똑같이 생겼죠. 뭐만 다르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너랑 굉장히 상황이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여러분이 2차 함수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렸듯이 3차 함수를 일반적으로 그리면 이제 요 도함수를 가지고 그리게 되는데 일단은 부호가 바뀌는 점 두 군데랑 정 가운데 그 다음에 양옆에 한 칸씩 더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잡아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총 8칸을 그려준 다음에 점을 좀 찍을게요.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극대죠.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극소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얘가 여기서 다시 함수값을 갖고 얘가 여기서 같은 함수값을 가져요. 그래서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시면 비율관계가 아름답게 정해집니다. 자, 이러한 비율관계를 만족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도형적인 특징을 만족하냐면 요 길이들이 다 같아요. 일단 요거를 그림 자체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 8칸을 맞춰서 그렸을 때 우리가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여기 찍고 여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3차 함수는 사인 함수처럼 여기를 지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점을 지나요. 밑에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이때 여러 가지 비율 관계들이 있었는데 요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a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t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만큼 이거를 극대극소의 차이라고 부르죠. 극대극소의 차이가 뭐였냐면 4 절대값 a t의 세제곱이에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세제곱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너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가 원점이 되게끔 평행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즉 그래프가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할게. 이렇게 너가 0이고 너가 그럼 2t가 되고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자, 그때 극대극소의 차이는 이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근데 얘를 뭐라고 쓰겠어? 최고차항 a의 x 플러스 t의 x 빼기 2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데 x에다 0을 대입하시면 너가 두 번 곱해지면서 4t의 3승이 나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양수라서 선분의 길이로 표현하려면 절대값을 붙이셔야 됩니다. 음수일 때도 극대극소의 차이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간단하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비 여기가 1대 루트 3이 나옵니다. 여기가 아까 한 칸이 다 t였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t예요. 신기하게 애들이 이거를 생각보다 잘 못 외우더라고. 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접할 때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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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접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는 뭐냐면 요 세 근의 간격이 어때? 간격이 일정하죠. 그지? 세 실근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때는 1대 루트 3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아까 봤던
x 3승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x. 자, 이런 함수가 있어. 너네가 이런 함수를 그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생겼지, 그지? 보시다시피 실근이 어디 있냐면 3이랑 마이너스 3에 있어요. 간격이 같다는 걸 잽싸게 캐치를 하시고 가운데 변곡점을 요 대칭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변곡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3이고 너가 0이면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루트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미분 없이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는 그냥 미분해서 구하는 게 낫기는 한데 얘가 조금이라도 평행이동이 되거나 한다면 요 방식을 가지고 구해주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떨까?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5. 자, 너네가 식을 정리해봤더니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왔대.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돼서 가운데 3이 있죠. 1이 있고 5가 있는데 비율 관계상 1대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겠니? 루트 3분의 2가 되지 않겠니? 얘가 2니까. 맞아요? 즉, 요 좌표 자체가 뭐냐면 3 더하기 루트 3분의 2예요. 이렇게. 너네가 이 결론에 이르려면 원래는 얘를 미분을 해서 근해 공식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비율 관계를 쓰면 여기서 극소가 된다는 게 바로 나와요. 애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비율 관계 몰라도 뭐 씨발 미분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전개해서 미분해서 근해 공식까지 쓴다는 번거로움을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필요하지 않은 건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로서 지나치다 당장 필요하지 않다 싶은 것들은 나도 가르치지 않는 편이에요, 사실. 자, 물론 이런 비율 관계라든지 이런 개념을 좀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정석적인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 한 중간쯤에 있어요. 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제 사용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 비율 관계 정도는. 그래서 뭘 기억한다? 8칸 그려놓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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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대 루트 3, 극대극소의 차이가 4, 절대값 a, t의 3승. 자, 이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쉽게 풀어요. 요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이야. 최대 최소건 방부등식이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의 판단 혹은 뭐 실근의 존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자, 이런 함수가 있어, 예컨대. 그럼 너에 대해서 또 뭔가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너네가 이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게 아주 빠르냐면 미분을 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자, 이만큼으로 잘라주세요. 일단 상수항을 제외하고 자르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2x의 제곱이랑 x 빼기 3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딱 보니까 제곱을 인수로 갖고 하나는 그냥 만나는 거지, 그지? 즉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x축이 아니야. 이것이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칸을 몇 개를 쳐주시면 여기가 1, 2, 3이고 너가 마일이죠. 즉 예컨대 마일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2에서 극소고 3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0일 때가 극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금방금방 판단이 됩니다. 됐죠? 또 그려볼까? 빼기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주로 이거는 언제 그릴 때가 아주 강력하냐면 1차항의 개수가 0일 때 혹은 2차항의 개수가 0일 때 이 두 가지는 이 방식으로 그리시는 게 아주 수월해요. 특히나 1차항의 개수가 0일 때는 항상 0에서 접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제외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간단하게 접할 수 있게 그릴 수 있고, 자,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x랑 x 제곱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즉 0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에서 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프 개형 그려주시고, 다만 아까는 접하게 그렸죠. 이제는 접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요 플러스 1을 가운데 변곡점을 지나게끔 그리시면 됩니다. 얘가 1이고요. 같고 0 마이너스 루트 6, 너가 플러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잡고 비율 관계 마이너스 루트 2, 너가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잽싸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에서는 아주 기본기에 해당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3차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3차 함수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만 아주 잘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가 우리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많이 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만 쓰시면 됩니다. 근계관. 요거 두 가지를 능숙하게 쓰시면 어지간한 상황들이 좀 간단하게 그래도 풀리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너의 도함수와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죠.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개형 자체를 몇 개를 그렸냐면 하나, 둘, 세 개를 그렸어요. 맞아? 근데 나는 x축과의 관계만 보면 된다고 그래서 부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보면 된다고 그랬어. 즉 어떤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것과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것과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것, 이 세 가지가 잘 그림이 구분이 되게 안 되게, 보통은 이 세 가지는 구분을 해서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아, 여기서 대충 극소구나,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너도 뭐 약간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너도 뭘 가다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을 뭐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묻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함수를 그냥 우리는 한 가지만 가지고 그립니다. 요것만 가지고 그려요. 너보다 한참 밑으로 지나갈 때.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랑 접할 때가 있겠죠. 그죠? 세 번째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조금 특별하게 대칭이 되게 만날 때. 이렇게. 물론 위에 것도 있긴 한데 걔는 저거를 뒤집은 모습이었죠. 그게 뭐 아프리칸이 남미했던 뭔지 기억나죠? 우리 문과 친구들은 또 잘 기억하겠죠. 사탐손. 자,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감소, 접선의 교육이 0, 증가하다가 여기서 접선의 교육이 0, 다시 증가합니다. 자, 얘는 남미의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아닌가? 남미인가? 야, 역시 이과반답죠? 소율아, 남민이 아프리카니? 아프리카야? 자, 문과 대답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인가요? 야 나만 남미. 야 칠레가 있어. 이런 게 논란이 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아니 그 칠레가 왼쪽에 길게 붙어있잖아요. 아, 그런가? 왼쪽에 길게 붙어있잖아요. 아, 분명히 한 놈이 이렇게 생겼고, 한 놈이 이렇게 생겼거든. 거기 칠레가 붙어있다. 우리가 그 마젤란 그 항해 근데 개웃긴 건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나도 정말 잘 모르겠어. 둘 중에 뭐지? 효나 아니? 알아? 그래? 이게 아프리카인 것 같은데? 이게 아프리카 아니야? 야, 조용히 해, 미친 새끼야, 조용히 해. 인도라고? 남미가 맞아? 그치, 이거 남미지? 그래, 남미라니까, 남미. 아, 미안. 자, 남미. 아무튼. 자, 알았어. 자, 아무튼, 남미 이거야. 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미 계형. 위에서 접하면 아프리카 계형. 그래서 계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양쪽으로 이제 존재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접선의 교육이 0 되고,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감동적이죠. 자, 이게 이제 왜, 감동적이지 않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할 때 아주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이 되려면 그 점을 통과를 할 때는 항상 3중근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x3승이 예를 들면 절대값 씌우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4차 함수가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인 게 바로 요 개형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나름 감동적인 개형이다. 알고 계시고. 자, 얘도 그려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즉, 요때는 극대죠. 뿔마니까 맞아요? 양 옆에 있는 것들은 극소가 됩니다. 기본 4차 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가운데 있는 극대를 기준으로 그립니다. 항상이에요. 자, 왜 그러냐? 극대를 먼저 찍어 놓고 극소는 너보다는 값이 작겠지, 그지? 근데 가까운 녀석이 함수값이 좀 덜 작고 멀리 간 게 더 많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리셔야 돼요. 됐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함수값의 차이가 도함수 기준에서는 무슨 값이 되냐면 정적분이 됩니다. 정적분은 이 부분의 넓이였어요. 이 부분의 넓이와 곧 함수값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2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꼭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함수값이 더 크거나 혹은 뒤집어져 있으면 더 작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극대로부터 멀수록 더 값이 작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어떻게 생겼어야 돼? 극소값이 두 개가 있지만 그들이 서로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W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너랑 이렇게 두 가지인데 W라서 휘문이라고 그럴 수 있죠. 자, 일단 여기서는 딱히 비율 관계가 없습니다. 얘는 일반적인 비율 관계가 없어요. 얘는 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얘도 비율 관계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요거의 비율 관계를 간단하게 살필 건데 요렇게 보조선을 긋지. 그러면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게? 1대 3이에요. 원래가 얼마였냐면 1대 2였죠. 3차 함수에서는. 4차 함수에서는 요것이 3중근이죠. 3중근 쪽이 3이에요. 중근 쪽이 항상 거듭 제곱이 된다고. 요 휘문에서 뭐가 나온 적, 아니, 중동에서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게 나온 적이 있어. x 빼기 알파의 m승, x 빼기 베타의 n승이 어디서 그 값을 간다고 했냐면 m 더하기 n 분의 m 베타 더하기 n 알파에서 그 값을 가짐을 보이시오. 약간 뭐 이딴 게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 생겼어. m 대 n 내분점에서 그 값을 가져요. m 대 n. 너가 만약에 2고 3이야. 그러면 2 대 3 내분점이에요. 내분점 공식이잖아. 이게 미분에서 이거 정리하면 나와요. 별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거 이상을 볼 일이 없고 어차피 3차니까 자 2니까 1대 2인 거고 3이니까 세제곱이잖아. 1대 3인 거고 그냥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외우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야. 얘는 2인 2니까 서로 같은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도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요 함수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근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갖다가 대입했을 때 이 점이랑 실근을 서로 빼가지고 쭉 곱해지게 되거든. 내리 곱해지게 되거든. 근데 두 점을 서로 뺐다는 거는 선분의 길이를 뜻해요.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편의상 t라고 놓는다면 요거까지는 이제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알고 있으면 편해요. 자, 너를 한 번 곱하고 얘를 3번을 곱하시면 돼요. 3번. 왜냐면 3중근이니까. 3t를 3번 곱하면 뭐가 되겠어? 27t의 3승이 되겠지. 근데 얘까지 곱해야 될 거 아니야. 27t의 4제곱이 됐다고. 그래서 27a t의 4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극대극소의 차이가 27이니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차피 t 값이 1인 게 제일 많이 나올 거 아니야. t 값이 맨날 1이야. 우리 3차 함수에서는 맨날 극대극소 차이가 4인 게 나온다고. 그럼 이 t 값이 1인 겁니다. 얘는 쓰임새가 다소 좀 더 적어. 왜냐하면 3차 함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온 데다가 이 개형이 4차 함수에서 나온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봐봐. 자, 얘도 AX의 4승 어쩌고라고 한다면 요 높이는 어떻게 되겠니? 자, 이만큼을 내 t라고 줄게. 뭐라고 쓰면 되겠어? 4t 4t?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얘를. 그러니까 t의 4승. 근데 초고창. 그래서 AT의 4승이에요. 이렇게 돼요. 너를 2번, 너를 2번. 항상 중근인 횟수만큼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뭐 이런 둘러싸인 넓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건 적분 파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4차 함수는
사실 요게 제일 특이한 개형이죠. 요 두 가지가 특이한 개형이고 요게 일반적인 개형인데 일반적인 개형에 대해서는 뭔가 딱히 비율 관계라든지 어떤 써먹을 수 있는 만한 요소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제 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였냐? 얘는 뭐였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함수 fx가 있다고 할게. 자, 그때 이 fx는 정확히 세 가지 중에 최대값이 있어요. f, a, f, b, 극, 대. 이 중에서 최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함수의 연속 파트에서 닫힌 구간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항상 최대값을 가진다. 여기까지만 했었고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는 연속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존재하면 그 양 끝값 혹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극, 대값 세 가지 중에서 최대값을 따라가고 최소는 이제 역시 양 끝값 그 다음에 최소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나오냐면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라는 게 나와요. 이거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최소로 정의된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는 뭐냐면 쉬운 거 하나 예로 들어볼게. 가볍게 맛만 볼게요. 이거는 자 함수가 fx가 이렇게 생겼어.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이야. 이렇게 생겼죠.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습니다. 당연히 넌 2가 되고 뭐 이런 데 접하면 넌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하면 너가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상태에서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에서의 최대값을 gt라고 하겠대. 이때 gt에 대한 얘기를 뭐가 하겠대요. 뭐 이걸 가지고 방부등식을 풀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기니디 뭐 gt는 어디서 미분이 가능하네 마네 뭐 이런 것들 어쨌거나 gt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는 분명히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 양 끝값 아니면 극 대값 그죠? 양 끝은 ft 플러스 1 혹은 극대 이렇게 됩니다. 상황만 보여줄게. 봐봐. 내가 예를 들어 t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인 거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너의 최대값은 0일 때죠. 그지? 0이에요. 0. 즉 g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고. 근데 만약에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니까.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도 여전히 누구야? 0이죠. 내가 구간이 달라지긴 했지만 극대를 포함하는 부분 인근에서는 여전히 극대값이 항상 최대인 거 보이지, 그지? 즉 t값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에서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게 극대값으로 일정한 상수함수 구간을 갖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극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 끝조금 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럼 극대값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ft 또는 ft 플러스 1이라는 거잖아. 얘는 지금 fx 그래프를 그린 거긴 한데 내가 잽싸게 축을 t로 바꿔주시면 얘는 ft라는 그래프예요. 맞죠? ft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돼?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t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을 평행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이 여기로 오고요. 네가 여기로 오고요. 네가 여기로 오고 네가 여기로 갑니다. 그려볼게요. 자, 요게 누구냐면 ft 플러스 1이에요. 너가 ft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아? 자, 이제 최대가 되도록 한번 그려볼게. 자, 요 구간에서 아까 마이너스 1 이전에는 분명히 마일부터 0까지가 극대를 최초로 포함하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포함하냐면 0부터 1까지 즉 t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0, 그 사이에서는 극대를 포함하는데 마이너스 1 이전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야 돼요.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냐면 얘를 따라간다고. 얘가 더 크니까. 그지? 그 다음에 마일부터 0까지 내가 뭐라고 했어? 어떤 종류 함수가 나온다? 상수함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다시 여기 이후에는 누굴 따라가야 돼? 이번에는 얘를 따라간다.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만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누가 커지냐면 f t 플러스 1이 커지면서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번 너는 뭐 어디서 미분이 가능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어디서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얘는 누구와 누구의 교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거야? ft와 ft 플러스 1의 교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데 그 교점이 하나가 아니잖아. 너에다 t 넣고 t 플러스를 넣고 연립을 하시면 몇 차식이 나오냐면 2차식이 나와요. 즉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 두 실근 중에서 뭘 고르라는 거야? 더 큰 쪽을 고르라고. 왜냐면 얘는 작고 얘가 큰 쪽이지. 자, 요게 지금 구간에서의 최대값이고 만약에 최소값을 내가 HT라고 정의를 한다면 동일한데 누굴 따라가겠니 이번에는? 당연히 얘를 따라간다. 이렇게. 그러다가 얘로 갈아탔다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상수함수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름 아름답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거 잘 보면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 띠 같지 않니? 약간 뭔 느낌인지 아니? 약간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근데 상수함수는 저 FG 그래프에 포함이 아닌데 저기 그거 되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는 극소예요. 여기선 최대일 땐 극대고 극대라는 함수값을 계속 갖게 된다고. 어차피 너 또는 너만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극대를 포함할 땐 극대를 따라가요. 사실은 원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아까 내가 요거 하나 그려놓고 요거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극대를 따라가는 구간이 여기일 뿐이야. 이때만 극대를 따라갈 수 있을 뿐이야. 이 구간에서도 만약에 극대보다 얘네가 더 크지? 그럼 얘네를 따라갈 수도 있다고. 구간이 내가 만약에 충분히 커. t부터 t 플러스 1이 아니야. 근데 t부터 t 플러스 5까지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5는 한 요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내가 분명히 극대를 포함하긴 하는데 여기부터 요렇게 가는데 얘가 더 크겠지. 그런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TMI고 아무튼 여러분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양 끝값 혹은 극대의 극소값을 최대 최소로 갖는다. 끝입니다. 자, 요거는 내신에는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수능에는 요새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쬐끔쬐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최대 최소까지 문제 살짝 풀고 잠시 쉬었다가 방문 없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 봅시다. 자, 최대 최소를 이제 풀어낼 건데 왜? 굉장히 쉽죠? 자, 123번 볼게요. 일단은 최대 최소 문제는 구간부터 보는 거야. 구간이 있어 없어 보니까. 구간이 없죠. 4차 함수는 근데 최고차 함수의 양수야. 4차 함수의 개형을 머릿속에 잽싸게 스캔을 해보시면 4차 함수는 항상 뭘 갖는 함수냐면 극소는 무조건 가져요. 극대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극소는 무조건 가져요. 자, 그럼 미분해서 일단 빨리 찾아야지. 자,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을 할 때 요거를 다 미분해서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개수만 쓰는 걸 선호합니다. 왜? 어차피 너네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이 뭐야? 미분하고 나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근데 3차잖아. 3차는 무조건 뭘 써? 조립제법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개수만 쓴다고. 응? 아유 미안해. 3승이에요. 3승. 미안. 3승이에요. 아니 4x 3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2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지금 미분을 했을 때 이 개수만 썼을 때는 이렇게 되죠? 1마일, 1마일 되는 거 맞나요? 자, 당연히 1일 때 되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와요. 보시다시피 더 이상 실근이 없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요. 그죠? 1일 때 실근 하나 갖고 인수분해하시면 도함수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야.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때가 극소란 얘기죠. 즉 1을 대입하는 값이 1이라는 얘기고 f1이 1이니까 a값은 나오겠다. 넘어갑니다. 124번. 124번 여러분이 한번 시킬까다 내가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은 얘는 그래프 개형 중에서 약간 특이한 개형이야. 왜 특이한 개형이냐면 뭐가 없어요? 1차항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어디서 접하냐면 원점에서 접하게끔 잡으시면 돼요. 자, 뒤에 있는 플러스 b를 딱 떼어놓고 이것만 놓고 보시면 a에서 아니지 a로 묶으면 0에서 접하고 6에서 실근을 갖는 이렇게 생긴 개형인가 했다가 잠깐 혹시 a 양수인가? 아, a 양수인데 다행이다. 자, 이렇게 디테일. 음수일 수도 있잖아. 됐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에서 뭐래? 마일부터 2까지 최대 최소를 알려줬네.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2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요렇게 되네. 내가 봤을 때 마이너스 1과 2 중에서 당연히 마이너스 1이 값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프 개형을 보세요. 얘는 점점 감소하긴 하지만
이쪽이 왼쪽 가는 거 입장에서는. 근데 그 감소하는 폭이 점점 커지지. 근데 여기가 간격이 같잖아. 얘도 간격이 똑같이 1이잖아. 응? 잠깐만. 1인가? 2자. 2. 응. 얘는 중간까지 갔죠. 그래서 얘는 너와 너의 정 가운데까지 갔어요. 대입을 해서 비교하셔도 되지만 그래프 개형상만으로 봐도 1일 때가 너의 절반보다는 덜 내려갔을 거라는 거야. 얘가 함수값이 얘보다는 더 커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2에서의 최소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1과 2를 직접 대입해서 비교를 하시는 게 맞지만 그래프 개형을 그려놓고 나면 이런 식의 판단들이 조금 더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3이고 너가 아니지? 너가 3이고 너가 마이너스 13이죠.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3인 거니까 그 다음에 그냥 대입하시면 바로 나오죠. 그죠? 넘어갑니다. 125번 한번 해볼까요? 다시 말하지만 수투는 이 부분에서의 숙련도가 이 정도 문제들을 되게 쉽고 빠르게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영향을 많이 줘요. 이쪽이 빠르게 치고 나가야 너네가 킬러를 풀 시간이 있습니다. 고3 애들이 보통 킬러를 못 푸는 이유는 아예 킬러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야. 킬러를 풀 만큼의 시간이 안 남아서 그래요. 앞부분에서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고. 그 부분의 시간을 단축하는 게 여러분이 킬러를 최대한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능에서. 그렇게 단축을 좀 하시다 보면 이제 처음으로 22번 같은 것들을 정말 실전에서 풀어서 맞추고 그런 순간들이 생겨요. 재밌어 그러면. 캐릭만 키우지 말고 현실 스펙터 좀 키우자고. 세영아 왜? 요게 얘보다 왜 큰지를 고민하고 있니? 자, 얘는 딱 절반이지 너의 마일 0이니까. 근데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애초에. 그러면 얘는 너의 중점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어. 그지? 근데 얘는 어때? 정확히 너의 중점이에요. 얘보다 무조건 얘가 더 위에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 3차 함수이고요. 너를 미분을 한 도함수가 1과 3에서 근을 갖네. 그러니까 3차 함수를 그릴 때 처음에 조금 내가 3차 함수를 그리는 것이 자신이 없다. 정확하게 그릴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8칸을 그려서 천천히 그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글 처음 배울 때 기억나죠? 이거 기억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를 이용을 해서 3차 함수 그립니다. 자, 어떻게 그린다?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나도 이렇게 그리는 경우 되게 많아. 비율 관계를 정확하게 써야 될 때는. 근데 여기가 1이죠. 여기가 3이지. 그럼 얘가 1이지. 그러니까 얘는 4지. 근데 뭐래? 최대값이 6이래. 0부터 2까지네.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거든. 그러면 이만큼인데? 근데 최대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4면 당연히 너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율 관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굳이 뭐 그래프를 쓰고 어쩌고 미분하고 저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율 관계를 자꾸 썼으면 좋겠어. 가르쳤으니까. 뭐? 자, 126번 보겠습니다. 4차 함수이고요. fx 위의 점 t, ft와 y는 x 사이의 거리를 gt. 근데 닫힌 구간 마일부터 3까지 gt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 문제인데 얘를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 직선과 요 4차 함수 간의 차이 함수를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가 t, ft고 하나는 y는 x죠. 선생님 요거를 f를 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gt는 그렇지 루트 2분의
절대값. 자, 요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뭐에서 뭘 빼게 돼 있어? ft에서 t를 빼게 돼 있겠죠. 어느 쪽에서 뭘 빼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절대값은 쉬울 거니까. 잘 보시면 루트 2는 실수배고요. 자, 이 부분이 뭐야? fx와 y는 x의 차이 함수의 형태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내가 여기가 2x 플러스 1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2t 플러스 1에서 ft를 뺐겠지. 그지? 기본적으로 두 함수의 차이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에서 너를 빼고 실수배를 하시면 된다. 절대값을 씌우고. 자, gt 그려볼게요. 루트 2분의 1 앞으로 빼주시고 절대값 너에다 t를 빼니까 뭐가 되냐면 x가 날아가죠. 그죠? 요 식에다 t 넣고 t를 빼는 거니까 맨 끝에 있는 x에다 t 넣은 거 날아가는 거 보이죠? 즉 3t의 4승 마이너스 4 t의 3승 마이너스 12 t의 제곱인데 미분하면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게 보입니다. 자, 요것도 다 쓰지 마시고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머리가 손보다는 조금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하면 12, 미분하면 마이너스 12, 미분하면 마이너스 24인데 머리로 약분 너가 1,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의 도함수는 0, 1,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미분한 그 개수만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서 12를 약분을 해서 인수분해까지를 암산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개형을 그릴 수가 있죠. 4차 함수는 보니까 요때랑 요때가 극소가 되고 요때가 극대가 되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조금 멀리 잡으시고 0을 잡고 1을 좀 가까이 잡으시면 됩니다. 아까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냐면 극대, 극소, 극소, 조금 더 많이 극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보니까 0,0을 지나가죠. 그래서 요거를 뒤집으셔야 돼요.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 뒤집어서 이런 느낌. 밑에 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거든.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마일부터 3에서의 너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있겠죠. 3은 요 정도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얘인지 모르겠어. 얘는 정확히 어딘지. 지금 요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혹시? 요거 묶었을 때 t제곱으로 묶으면 3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인데 혹시 요거 인수분해 되니? 안 돼요. 왠지 될 것처럼 생겼지만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진짜 안 돼? 네, 진짜 안 돼요. 되기만 해봐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안 돼요, 안 돼요. 자, 안 되네. 루트 40 나오죠? 판별식이 루트 40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그러면 내가 3을 넣었을 때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모릅니다.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왜냐면 3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원래 그래프는 요거야. 자, 일단 대입해보면 되잖아, 그러면. 자,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보고, 3도 대입해보고, 어차피 우리가 최대가 될 수 있는 순간은 여기,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죠? 그건 직접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를 넣어봤습니다. 얼마 나오죠? 마일 들어가면 너가 마이너스 너 플러스 0 나오지 않니? 뭐 이상하지 않니? 아닌데? 뭔 소리지? 어떻게 뭔 소리지, 그지? 그지? 마이너스 5 나오나? 그렇죠. 마이너스 5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5에 5. 뭐지? 왜 0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했지? 자,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3인데 절대값 해서 13이죠. 그지? 자, 3은 어때요? 3. 자, 3을 대입을 할 때 그냥 대입하셔도 되지만 나 같으면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3 들어가면 이거 얼마 나오니? 27 빼기 24니까 3 되나? 이렇게 돼요? 맞나? 27 빼기 24니까 맞죠? 그러니까 27 나오죠. 27이에요. 보시다시피 넌데 앞에 루트 2분의 1 있죠. 그래서 마일부터 3 사이에 뭐 이상하지 않니? 저 13이 되게 이상했는데. 13 이상했다고? 아니, 그냥 잠깐만. 띠로리? 그래서 3을 넣었거든? 마일부터 3. 맞는데?
27이 맞지 않나? 네. 식을 잘못 생겼나? 아, 거꾸로구나. 2랑 마일이야? 아, 그러네. 음수였구나. 맞네. 요렇게 되네. 그게 상관이 있나요? 아니, 대입할 때 상관이 있냐는 거지. 아, 이래 낳게 되잖아요. 아, 얘가 좀 더 아래긴 한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위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48. 아니, 내 말은, 그렇다고, 얘가 27이 나왔을 때 답이 없으면 안 된다고. 뭐가? 뭐라는 거야? 이상하지 않나? 아, 2를 대입하는구나. 아, 죄송. 2를 대입해야 되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렇지. 아하하하. 어휴. 이렇게 되겠죠. 루트, 16 루트 2 나오죠? 16 루트 2. 넘어갈게요. 자, 17번, 127번, 128번 설명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방부등 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27번, 128번이 요 도형의 어떤 활용하는 문제인데 128번이 그 중에서 조금 어렵고요. 128번 별표치고 127번이 가장 이쪽에서 나오는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로 상자도 만들고 정삼각형 가지고도 오려가지고 삼각형 만들고 여러분 이제 발렌타인데이 같은 때 상자 만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준 경험 누구나 있죠. 자. 응? 무슨 상자? 게임에 나오는 박스 있어요. 아, 오케이. 여자들은 혹시 아기 상자 모르나요? 아기 상자? 그 어디서 나온 모르나? 그 아기 태어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그 우유곽인데 캐릭터 뭔지 모르. 아니 그리기 어렵네요. 아무튼 아니야 브래디 발스 아니고 그 미국 애니메이션인데 약간 흑인 여자애가 머리가 곱슬곱슬한 흑인 여자애가 나오는.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비다, 개비. 개비의 매직하우스. 아, 그래? 모르는구나. 알았어. 너네랑 세대가 같은 세대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 우리 애기가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거든. 자. 어쨌거나. 자. 부피 볼게요. 부피를 X로 표현을 합니다. 일단 어떻게 나오냐면 너를 접어서 이제 올렸기 때문에 높이는 X가 될 것 같고 얘가 밑면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밑면이 되는데 너가 12인데 양쪽에서 X를 빼서 12 마이너스 2X입니다. 요거 풀 때 꼭 요 자리를 12 빼기 X라고 써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12 빼기 2X예요. 자,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너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거든.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V' 너를 미분을 해서 0 되는 점을 찾습니다. 0 되는 점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피가 극대일 때 최대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극대일 때 최대예요. 양끝 값은 x의 범위는 0부터는 6 사이가 되겠지. 근데 0일 수도 없고 6도 아니겠죠. 왜냐면 0 또는 6이 되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요 부피를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극대값을 찾고 이제 그 극대가 되는 x를 대입해서 구하는 게 가장 정석 풀이입니다. 원래 이제 모든 답지에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얘를 그리기가 아주 쉬워요. 얘는 어떻게 생겼니? 0에서 근을 갖고 6에서 접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맞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6이 됩니다. 현수야, 여기 얼마니? 모르면 클릭 잠시만. 모르면 클릭. 3, 2, 1 탈락. 와. 자, 클릭이 자, 두 가지. 접할 때가 1대1, 1대1이고, 혹은 1대1, 2대1. 그리고 가운데 대칭점. 얘를 지날 때가 1대 루트 3이에요. 요걸 지날 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가 1대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비율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이거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1대 루트 3이랑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 이게 헷갈린다고. 얘가 1대 2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내가 아까 8칸 그려서 그려놓은 거를 제발 기억을 잘 하라고. 자, anyway. 그럼 너 2 갖다 넣으면 되죠? 끝이죠? 2일 때가 최대죠? 자, 128번 보겠습니다. 128번 일단 별표. 약간 어렵습니다. 요거는 내신에도 잘 나오고요. 잘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비슷한 문제를 접선 파트에서 본 적이 있거든? 근데 걔랑은 좀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접할 때가 늘 최대였죠. 그지?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근데 얘는 m 값이 달라짐에 따라 얘가 이제 기울기 자체도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풀었어? 그럴 리 없잖아. 일단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구할 수 있다면 요 두 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실근을. 근데 보니까 두 실근이 정확하게 구해지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한다? 그만 살고 싶니? 근계수?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연명하지 말고 빨리 풀어보세요. 일단은 얘랑 얘를 연립을 해보면 식 자체는 이렇게 나오잖아. 뭐 넘어가 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m은 0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니? 예.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얘네가 m으로 표현이 되면 삼각형의 넓이를 m으로 표현할 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를 그냥 일단은 알파, 베타라고 놓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되 알파, 베타는 여기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m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사실은 표현을. 그러면 어떻게 끌어가면 될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가 일단은 중요한데 풀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많아요. 요 사다리꼴에다가 삼각형을 더해서 삼각형을 빼셔도 되고 이런 방법도 있겠죠. 혹은 뭐도 간단해? 여기다가 점 짓고 수에발 내려서 곱하기 2분의 1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물론 대충 머릿속에서 굴려보시면 막 루트 m제곱 플러스가 졸라 싫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지만 해보시면 의외로 뭔가 식이 나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혹은 요거 6,0 알파, m 알파, 베타, m 베타 어디다 넣어도 돼? 신발끈에다가 넣어도 되긴 되잖아. 그지? 근데 신발끈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요 길이와 수의 발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뭐 할 거냐면 일단은 요 길이를 표현을 해볼게. 자, 요 길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m짜리 직선에서의 빗변의 길이는 항상 x좌표의 차이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 루트 1 더하기 m제곱을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왜 그래? 요 삼각형의 선분 길이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m 대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 됩니다.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항상 이러한 비율 관계를 갖게 돼요.
얘도 자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길이에다가 나는 요걸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린 수의 있죠. 얘를 표현할 때 분명히 뭐가 들어가냐면 요 직선 y는 mx이기 때문에 루트 정확히 1 더하기 m제곱이 다시 등장을 해요. 분해 6,0 갖다가 넣으면 뭐 나오니? 6m 나오나?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절대값은 떼주시고요. 얘랑 너를 곱합니다. 루트 1 더하기 m제곱. 날아가는 거 보이죠? 자, 곱하기 2분의 1. 즉, 넓이는 3m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근데 요게 최대이길 바라는 거죠. 사실은 얘가 최대이길 바라지만 우리는 여기서 얘를 적당히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야. 물론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두 실근의 차이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곱을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두 근의 차이 공식을 나는 쓸게요. 두 근의 차이 공식은 뭐였냐면 a분의 루트 판별식이어서 기억나? 이게 베타 빼기 알파야. 이런 거 뭔지 아니 이거? 두 근의 공식이 이거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판별식이자. 걔네끼리 서로 빼면 정확히 요게 나오거든? 아, 이건 또 상식이야. 자. 졸라 상식 없이 하여간. 자, 그럼 뭐가 나오겠니? 이거는 짝수근의 판별식 쓰는 게 그냥 판별식으로 쓰시면 돼요. 요건 그냥 1이고,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6 마이너스 4m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m이 안으로 들어올까? 그리고 4는 밖으로 좀 나갈까? 미안. 맞아요. 너가 m제곱 4로 묶었으니까 9 빼기 m. 이렇게 되니? 자, 얘가 최대가 되면 되죠. 어떻게 생겼어요? 자, 2대1 m은 6이 되겠네요. 됐어? 이렇게 풀어요. 잠시만 쉬겠습니다. 어우 배고파. 왜 배고픈가 했더니 밥을 안 먹었구나. 배고파요. 아까 나갔다 오셨잖아요. 나갔다만 왔지 밥은 안 먹었어요. 나가서 공부하셨고. 비밀이야 임마. 나갈까? 왜? 얘는 쿠키런 킹덤이지. 쿠키런 킹덤이다. 야 이게 이제 가면서 계속 뛰어가는 거냐? 아닌가? 킹덤은 뭐야 그러면? 킹덤이요? 맞짱 가는 거 진짜. 아, 쿠키런 시리즈가 되게 많더라고. 4개 있어요, 4개.